20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미 전역에 몰아닥치면서 전국이 냉동고가 됐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오는 2월 8일에 있을 우리 설 대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오늘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더욱 확대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 장로교회와 한양마트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일본 네티즌들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청원에 맞서 반대 청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추위에 미국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내 최악의 한파라고 하는데요. 남극보다 더 추운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2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미 전역에 몰아닥쳤습니다. 기온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회사와 학교는 강제 휴무령과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북극의 한랭 전선은 동부 해안으로 이동해 동부 해안의 기온은 오늘 섭씨 영하 약 1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남부 지역도 몇 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몬태나주의 소읍인 커멀타운은 어제 풍속 냉각 온도가 영하 53도까지 떨어져 남극보다도 더 추웠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또 인근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미네소타주도 몬태나주와 비슷한 수준의 한파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미러키,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인근의 풍속 냉각 온도는 이날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져 남극보다 더한 냉동고가 됐습니다. 이번 한파는 계속 세력을 넓혀 조지아주 등 딥사우스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알라바마와 조지아주는 오늘 하루 최고 기온이 영하 13에서 17도를 기록했습니다. 무더위로 유명한 애틀랜타는 이날 풍속 냉각 온도가 영하 23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인 중 약 1억 8,700만 명이 이번 한파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매년 음력설이면 뉴욕 플러싱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는 퍼레이드 행렬. 퀸즈 한인회가 올해도 성공적인 퍼레이드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우리 설 대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플러싱에서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음력설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화려한 설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올해도 퀸즈 한인회는 중국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다음 달 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플러싱 일대에서 설 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인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제 지금은 준비 단계니까 지금 이 뉴스를 보시고 하신 또 기업들 중에서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하실 적이 되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는 재능 있는 한인 2세들의 자발적인 설 퍼레이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꽃차 디자인 공모전과 K-팝 컨테스트 등도 함께 개최합니다. 꽃차 디자인 공모전은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완성된 디자인을 이달 말까지 한인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전에 선정되면 지역 정치인들의 상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뭐 FIT도 있고 프렛도 있고 팔슨도 있고 뭐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도 있고 뭐 여러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또 와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K-팝 콘테스트가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콘테스트는 한인회에 미리 신청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으며 1등에게는 태블릿 PC가 주어집니다. 한편 퍼레이드 후에는 인근 한인 식당에서 떡국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 신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14년에는 민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뉴욕 총영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한 서비스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경우 갱신 기간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며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면허증은 적성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실에 따른 재발급만 실시합니다. 여권 선진화 사업도 추진됩니다. 지난해 25개 해외 공관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았다고 판단. 올해 중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여권 신청에 전자서명제가 도입되며 여권용 사진을 공간 내에서 직접 촬영해 절차가 한결 간편해집니다. 또한 한국에서 범죄 경력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기간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대폭 단축됩니다. 재외 국민들이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민원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 공인인증서 발급도 실시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 신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신설되거나 개선되는 민원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민원 처리 건수를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4만 5천 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계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거의 200건 가까이 저희가 민원을 처리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민원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고 또 새롭게 도입하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되던 영사관 이전 사업도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이번 달 말 주 UN 대표부 건물을 떠나 민원실이 있는 맨해튼 57가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오늘 날씨처럼 서민 경제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주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따뜻한 온정이 담긴 쌀 100포대가 전달됐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저지 장로교회와 한양마트는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써달라며 $1,400 상당 쌀 100포대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측에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장로교회 김도환 목사는 이 지역 주민들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비와 전기세 등을 내지 못해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정기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정에 쌀을 지원하고 또 다른 난방비라든지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계획을 좀 더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펠팍 제임스 로튼도 시장은 기증받은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뉴저지 장로교회와 한양마트 측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We need to think about our neighbors, our families, our friends who are in need not only just this time of the year but all year round. The economy is still not doing that well, and people need assistance. So the Borough of Palisades Park is absolutely grateful to the both of you. 쌀을 기증받은 타운 측은 저소득층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을 선별해 타운 자원봉사자들이 쌀을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가 한일 간의 사이버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일본 네티즌들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청원에 맞서고 있는데요. 가주 한미포럼도 글렌데일 시 의원들에게 이메일과 편지를 보내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일 네티즌 사이에 사이버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의 청원 코너 위더 피플에 지난 4일 SH라는 이름의 청원자가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있는 평화기념 동상을 보호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은 어제 나는 평화기념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청원의 서명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평화기념 동상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한 위안부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역사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에 동조하는 미국 내 우익들이 백악관의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인터넷 청원을 벌여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이 소녀상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 청원에는 어젯밤 11시 현재 2,026명이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준인 10만 명에 이르려면 다음 달 3일까지 97,974명이 더 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파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서명은 이날 현재 11만 7천여 명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세탁업체들이 주정부의 까다로운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환경국이 퍼크 장비 철거 세탁소를 대상으로 $10,000를 지원합니다. 뉴저지주 환경국은 주상 복합 건물에 있는 세탁소나 주위 민감시설 50피트 이내에 있는 세탁소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퍼크 장비를 철거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각각 $10,000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원금 지급 우선순위는 주상 복합 건물에 소재한 퍼크 장비 사용 세탁소와 주위 민감시설 50피트 이내에 있어 퍼크 세탁 장비의 새로운 허가 규정을 신청할 수 없는 세탁소, 그리고 3세대 퍼크 장비 사용 업소와 15년 이상 된 4세대 퍼크 장비 사용 세탁소 순입니다. 지원서 지급 절차와 신청서 양식은 환경국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달 안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세탁협회 웹사이트에도 게재됩니다. 또한 당초 지난해 12월까지였던 4세대 퍼크 세탁 장비에 대한 새로운 허가 규정 신청 마감일도 오는 2월 28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새 허가 규정 신청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많은 업주들이 마감일 안에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어 협회가 지난달 환경국에 요청한 것입니다. 한편 주 환경국의 지원금 신청을 권유하며 자사 세탁 장비 구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의 지연 전략에 이민 개혁이 위태롭습니다. 오바마 케어 끌어내리기에 밀려 이민 개혁이 해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이민 개혁은 뒷전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이 올 주요 의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민개혁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에릭 켄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제113차 의회 두 번째 회기인 올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들을 알리는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민개혁은 공화당 예비선거 이전에는 다뤄지지 않을 방침인 것이 재확인됐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여전히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나 이를 대체 폐기하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는 15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정부 지출안입니다. 이외 이란의 핵개발 저지 제재 방안과 1월 말로 예정된 하원 공화당 의원 총회 등이 주요 의사 일정에 포함됐습니다. 에릭 켄터 대표는 2월 이후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 연방정부의 정보 수집 권한 문제, 홍수 보험료 문제, 국가부채 한도 증액 문제 등과 함께 이민개혁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개혁 문제를 언제 다룰 수 있을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제 상원에서 인준됐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달 말 퇴임하는 벤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4년간 미국 중앙은행을 이끌게 됩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지명자의 인준안을 찬성 56표, 반대 26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옐런은 올해 창설 100주년이 되는 연준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 됐습니다. 옐런은 버냉키와 함께 양적 완화 조치로 대변되는 경기 부양책의 이반자이자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현행 금융 통화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경기 및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른바 테이퍼링 착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월 $850 규모인 채권 매입액을 $750로 줄이는 것입니다. 오는 3월 18일에서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직을 넘겨받게 되는 옐런은 양적 완화 조치 등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인준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정책 금리가 제로인 상태에서 통화 정책의 가용 수단이 제한적인 데다 경기 회복세가 취약한 상태라서 부양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안전해지고 지하철이 안전해졌으며 주유소와 식품점에서의 강도 사건도 줄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5일 뉴욕 시경의 범죄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뉴욕에서 살인 사건으로 희생된 334명 가운데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는 2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낯선 사람에 의한 살인은 대개 총격이나 강도 등 도심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는 도시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중요한 척도로 여겨집니다. 낯선 사람에 의해 살해된 지난해 29명은 전년의 53명에 비해 45%가 줄어든 것입니다. 뉴욕 시민이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이 아닌 사람에게 살해될 확률은 27만 5천 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안면이 없는 사람에게 영문도 모르고 살해될 확률은 비행기 사고 또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 욕조에서 익사할 확률보다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때 뉴욕시에 만연했던 주유소와 식품점의 총기 강도 사건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의 살인사건 희생자 수는 관련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1963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레이먼드 켈리 전 뉴욕 시경국장은 청소년 범죄 집단을 집중 단속한 크루컷 작전과 불신 검문의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따뜻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